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 이춘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가격 지수를 보려고 하면 두 곳을 주로 방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은행에서 이제 보내주는 자료를 우리가 보는데 그 보는 방법과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부동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주간, 월간 해서 이제 가격 변동 그리고 작년과 대비해서 가격 지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읽고 있는 그 경제신문이라든가 이 부동산 파트의 이런 가격 지수가 두 곳,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8년까지의 가격 변동 지수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2019년에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더 떨어져라. 뭐 댓글 보면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은데요. 1차적으로 지금 금리 문제와 또 대출의 제한, 그다음에 9월 13일 이후에부터 이제 매수해서 임대주택 하는 거는 종부세마저도 이제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강남 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6억이 대부분 많이 넘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으로서는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종부세가 이제 늘어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합세를 이룰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꾸준히 가격 상승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계셨다가 지금 이제 새 아파트를 받음으로 해서 가격 상승과 자산 가치 증가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부동산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파트에 보시면 매물, 시세, 대출, 분양, 그리고 경매, 상권 분석,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하면 통계 정보가 있고요. 여기 월간과 주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청약하실 때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파트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청약 모의도 이렇게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본 자료를 보시면 아래에 지금 기간 비교, 지역 비교, 매매 종합, 매매 아파트, 매매 단독, 매매 연립, 전세 종합, 전세 아파트, 전세 단독, 전세 연립, KB 아파트 월세 지수 등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전국적인 지수고요. 그리고 위에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아래로 서울이라든가 강북 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또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간 비교를 했을 때의 가격 지수 보면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가 클릭을 해서 보면 2014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종합 보시면 밑에 카테고리를 보면 주택 매매 가격 종합 지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여기를 2015년 12월이 100이라는 지수로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전국에서는 작년
작년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수를 보면 다 이제 1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 상승이 있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대비해서 지금 작년 2월 같은 경우에 103.1의 지수를 보이고 있고요. 쭉 내려다 보면 올 1월부터 107, 2월엔 108, 3월엔 109, 4월엔 110, 그리고 9월에는 115, 그리고 10월에는 117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 9.13 대책 바로 이전까지 거래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국민은행에서 내놓는 이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합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자료 수집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집하는 모델이 다르면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이제 구별로 쭉 이렇게 지금 지수가 나와 있는데, 주택 매매 가격 종합 지수가 나와 있는데, 서울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작년 2월부터 103부터 117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낮은 지역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지금 뒤로 가면 지금 부산과 부산 6개 광역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8년 10월에 가장 많이 오른 지수를 보이는 곳은 지금 강남구 126.6, 그리고 또 영등포구 125.7, 이렇게 120을 넘는 곳은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119 정도, 이렇게 120에 육박한 지수를 보이는 곳은 마포구, 동대문구, 그리고 이런 정도고요. 지금 이 지수가 좀 많이 낮다 하는 지역, 지금 다른 곳보다 지수가 좀 현격이 낮은 지역을 가만히 보면 강북구라든가 또 강북구라든가 지금 중구, 이런 지역들이 지수가 좀 낮게 나타나 있네요. 관악구, 이런 것을 보면 가격이 이제 아파트가 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아무래도 가격 변동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수가 좀 적은 지역들은 지수도 좀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지역을 말씀드리면 좀 그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속상하겠지만, 강북구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현장을 나가 보면 조금 일부 지역보다는 개발 호재가 많이 없고 낙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투자하는 분들도 그런 점을 검토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단독이라든가 뭐 이런 곳 단독 가격들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단독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수가 이제 작년 2월부터 해서 올 10월까지 쭉 해서 아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지역들 단독 택지에 대한 가격은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지방의 이제 아파트는 거의 지금 이제 일부 지역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방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지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연립, 그리고 전세 종합. 전세는 입주하는 아파트가 좀 많거나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입주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면 가격 상승을 다시 인프라가 다 이제 완성이 되고 거주하는 분들도 생활이 좀 편리하면서 전세값이 정상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요. 최근에 지금 2019년에
이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오를 거냐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사실상 누구든 기회만 되면 청약을 해라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몇 년 전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3년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 가장 돈을 많이 번, 수익을 가장 짭짤하게 보신 분들은 그때 미분양을 잡았거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오랜 기간 본인들이 투자금을 가지고 오랜 동안 기간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만 수익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보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가격이 올라서, 물론 전매 기한이 풀린 것도 있지만 전매 기간이 풀리지 않아도 가격 상승은 내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입주 후 곧바로 우리가 매도한다고 해도 가격 상승이 기본적으로 분양가의 2배 이상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년 전, 4년 전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가장 큰 수익의 혜택을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청약을 해서 분양에 청약 당첨이 된다면 그게 사실상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분들 청약을 꼭 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청약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꼭 한번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권에 당첨돼서 이렇게 그 돈을 쓰는 상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약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경쟁률이 세긴 한데, 어느 지역이라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청약을 하시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청약을 꼭 하시는 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문가들께서 말씀하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무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자들이 대출을 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주택 공급, 세 번째 말할 수 있는 건 주택 공급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주택 공급이 뭐 철도 유후 부지 같은 거 서울시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있는 빌딩을 리모델링해서 주거로 이렇게 전환하겠다. 그것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이 2018년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도시재정비법이 지금 소규모 정비법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마저 서울시는 7층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재에 있는 주민들이나 보유하신 분들이 사업성이 낮아서 거기에 협조를 할 것이냐, 이건 의문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발표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락동에 이제 그런 부지라든가 개포동에 이런 부지들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부분, 그 부분은 서울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희망하는,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매입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 3기 신도시를 기다리거나 어떤 새로운 장소가 거기에 이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공 분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가는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제가 앞서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꾸준히 가격 상승을 했는데 가격이 뚝 떨어지면 매입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지금 어렵게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를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매입이 기회가 닿은다면 꼭 진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촬영 전에 저희 고객을 만났는데 이게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에 지금 이제 개인정보가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만 비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계약한 계약서인데요. 이게 신길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에도 좀 가보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주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고요. 2009년 정도 가입을 하셨고 지금도 대책이 없어요. 거의 10년이 지났는데도 대책이 없어요. 신길동 지역주택조합에 혹시 가입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현장에 제가 다녀오고, 그리고 또 저 변호사님과도 좀 상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시는 거,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게 지금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진짜 소시민들이 1억, 2억을 투자를 하시는데요. 결국엔 그 돈이 묶여서 답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시공하겠다고 하는 시공사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이 어떤 책임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해당 구청에 확인을 좀 진행 과정을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 장만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신길 뉴타운 지금 가격 상승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 바로 앞에서 지금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도 진위를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시군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자료를 정말 정확한 정보를 받으셔서 계약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그러면 좀 확인 절차를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변동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가격은 계속 상승할 곳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부담이 돼서 보합세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시나 아니면 주택을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오비스트 밴드에도 가입을 해주시고요. 저희 오비스트가 진행하는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환 본부장이었습니다.